아니, 이런 세상에 조선 놈들 가운데 촌수를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자기 조상이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박찬대 이놈 한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자, 그 박찬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드디어 또 2026년 월드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공개될 때는, 2026년 6월 12일, 대한민국 대 체코의 A조 1차전이 치러진 이후가 될 텐데요. 자, 이번 월드컵에서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더 이상 매 월드컵 때마다 반복되는 이 수싸움, 누가 이기면, 어느 팀이 지고 몇 대 몇으로 이기면 또 16강 진출의 확률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확률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16강 딱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해온 걸 보면 우리 바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월드컵 맞아가지고 이렇게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애장품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구입했던 이 머플러를 이렇게 끼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머플러입니다. 짜잔. 이 거꾸로다. 짜잔. 자, 머플러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야, 2002년에, 그때 그 함성이 또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머플러가 있고요. 지금 이 머플러 2002년 당시에 실제로 판매했던 그 정품인데,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템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자, 한번 볼까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6월 12일에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6월 19일에 멕시코와 2차전이 있고 6월 25일에 남아공과 3차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이제 경기를 한 후에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16강 진출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자, 대한민국 16강 진출하고 8강 해서 쭉쭉 진출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죠. 이 박찬대, 이 민주당 이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를 한 이 사람이죠. 공인회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박찬대 얘기를 하면서 저희 또 여러분께 활동 보고를 겸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박찬대 여러분들도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이 박찬대와 관련된 논란 하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뉴데일리 기사인데요.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외손 자초한 박찬대 족보를 따져보니까 직계도 아니라 반계였다. 반계도 아니죠,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석주 이상용의 외손이다 했는데 이 사람 박씨잖아요. 반계라고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독립운동가 이상용의 외손을 자처했지만 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외손이라고 하면은 내 엄마,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손이다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언어 상식상으로는 내 외할아버지가 이상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상용이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외손이다 했을 때는 내 외할아버지가 누구다. 근데 그 사람의 내가 외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다? 박찬대는 이게 직계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씨인가 보죠.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찬대 기준으로는 외할아버지의 문중의 외할아버지 기준으로 해서는 이상용까지 20촌 차이, 그리고
박찬대로부터 굳이 따지면은 22촌 차이. 뭐 이런 게 이제 뉴델리 취지의 결과라고 합니다. 친족, 같은 분중이라고 해도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족보상 밀양 박씨로 되어 있는데 밀양 박씨 규정공파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상. 근데 밀양 박씨의 무슨 20촌이다 하면은 그 친척이에요? 같은 문중 사람이긴 하겠지만은 뭐 일단은 그거를 법적으로 친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친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상 용어에서도 그걸 친척이라고 하지 않죠. 20촌 정도면은 완전 남입니다. 자, 20세. 그러니까 이 외조부가 박찬대 외조부가 이동봉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인 거죠. 이상용하고는 같은 문중의 반계열족인데 직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동봉이랑 이상용 이 두 사람은 20세. 그러니까 이 씨의 뭐 무슨 파가 있겠죠. 거기 20세인 후영, 이후영이라는 사람인가요? 뭐 하여튼 그로부터 갈라진 20촌 관계다. 그러니까 박 씨를, 이 박찬대를 박 씨인 것 뭐 빼고 모계 쪽으로 해가지고 쳐도 이상용이랑 박찬대랑 22촌 관계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이런 관계는 친족이나 뭐 이런 거로 혈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방금 이 뉴데일리 기사에서 나온 이 민법의 내용인데요. 이 제 777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거는 나랑 같은 박씨면은 이제 박씨 뭐 아버지 계통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어머니 계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그리고 사촌 이내의 인척. 인척이라는 거는 결혼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그쪽이라는 거죠. 내 아내의 이쪽 사촌 쪽까지. 그리고 배우자. 이거를 친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촌이면 법률상 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법률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일상 용어에서도 22촌은 친족이라고 하질 않아요. 뭐 22촌 차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직계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뭐 22촌 정도 되든 사담까지 쭉 가서 내가 직계로 혈통이 부계든 뭐 이렇게 이어진다 하면 그 사람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히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완전히 다른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저쪽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22촌은 이 그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완전 남이니까. 그래서 이 한국경제신문이라든지 다른 이런 22촌 후손이가 남일까?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아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국민의힘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발장 제출하면서 사칭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독립유공자 22촌 사이다 그러면은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박기현 씨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유정복 시장 후보도 박 후보가 오랜 기간 내세운 독립유공자 후손 타이틀은 사실상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자기한테 끌어다 붙여가지고 주장을 한 거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누군가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가까운 범위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독립유공자가 있다 그러면 와, 저 사람 집안 대단히 잘난 집안이네. 뭐 예를 들면 대단한 일제시대 때 대단한 일 한 집안이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이상용이라는 이 박찬대가 나 이상용 후손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상용이라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무슨 요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마 교과서에서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8월 14일입니다. 이재명이가 광주복절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서 뭐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떠들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김저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 씨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용 선생의 후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지금 YTN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찬대가 이렇게 나 이상용 후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YTN에서는 뭐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겠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박찬대랑 이상용이랑 무슨 관계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어머니 쪽으로 따지자면 22촌 관계다. 완전 남이다. 후손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럼 왜 이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까? 22촌이면은 일상 용어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완전 남인데, 그렇죠? 자, 이런 논란이 나자 이제 박찬대가 나는 직계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아니 직계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남이라고 남. 나는 이상용의 외손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고. 너 이상용 외손 아니라고. 예, 외손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죠. 남입니다. 아예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논란이 일어나자 박찬대가 이제 독립유공자 사칭 논란에 대해서 나는 직계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론을 했다고 하죠. 또 주간 경향입니다. 또 저쪽 성향 매체인 것처럼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뭐 이러면서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해가지고 22촌인데 관련돼 부풀렸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박찬대 외가는 우리 외할아버지와 저쪽은 친가족 이상의 관계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친가족 관계상 정서적으로 친가족 이상의 관계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박찬대랑 이상용이랑 굳이 따지자면 모계 쪽으로 22촌 차이가 난대잖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남이라고 남. 관습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일상 용어에서 남입니다. 이상용이 외손이 아니에요. 박찬대는. 그러니까 이 명백하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을 하면서 이번 박찬대가 인천시장 선거에 임했는데 우리가 이 박찬대를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박찬대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활동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고발했습니다. 박찬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다. 해서 피고발인 벌해달라 하는 취지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박찬대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박찬대는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용이 외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좀 써봤는데요. 자 보세요. 자, 단순히 같은 문중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계나 목에 직계두상이 아닌 한 자신을 어떤 인물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면 자명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문중이라는 건 여러분 일상용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박씨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밀양박씨 규정공파라고 했는데요. 우리 같은 규정공파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문중이지. 외가는 외가예요. 내 문중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일상용어에서. 자, 근데 이제 피고발인 박찬대도 박씨죠. 박씨의 공통시조는 그 본관에 관계없이 신라시조 박혁거세인데, 그렇죠? 나도 박씨다 이 말이에요, 저도. 박찬대 주장 그런 논리를 따르자면 나도 박찬대랑 친인척 관계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찬대가 예를 들면 박혁거세로 쳐가지고 몇 대 손이다. 저는 박혁거세로 쳐가지고 족보상 70대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거짓말인지 관계없이 있다. 족보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박찬대 너 박혁거세 몇 대 손이야? 나는 70대 손이야. 너가 내 할아버지야, 내 손자야.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박찬대 주장을 따르면. 너 박찬대 너 나보다 대수가 좀 더 낮아? 너 내 손자뻘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현재 어떤 인물이 독립유공자라는 후손이 그 강한 긍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기를 박찬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요인의 자손이다, 외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어느 뭐로보나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근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박찬대가 자기를 이상용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정치적 정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는데 그 주장한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피고발인은 자기가 사실은 이상용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자신이 사실은 이상용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거를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왜 알 수 있느냐? 있어요. 왜 그러냐? 2016년에 이제 인천 연수에서 박찬대가 국회의원 처음으로 이제 출마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 벽보랑 선거 공보물을 저희가 이제 봤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 공식적인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물에서 박찬대가 자기를 이상용 외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구는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저희는 못 찾았는데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를 안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가 이상용의 외손이라고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법률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를 누군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거는요. 박찬대가 사실은 최초는 아니에요. 잠깐 보면은 이런 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라가 아니지. 경상북도 경주시에 가면요. 바닷가에, 경주시 관할이죠. 바닷가에 이 문무대왕 능이 있어요. 예, 신라의 문무대왕에 묻혔다고 하는 능이, 수중능인 거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무덤은 이게 처음일 텐데. 여기서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비석이 발견됐다 입니다. 문무대왕릉 비. 문무대왕 우리 대왕님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통치를 하셨다 하는 것을 비석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신라 김씨는 김일제 후손이야. 라는 내용이 이제 이 비에 해독을 해보니까 적혀 있었다 이거예요. 김일제가 누구냐? 흉노 아시죠, 여러분들? 한나라, 중국 한나라를 북방에서 그렇게 괴롭혔다는 흉노족입니다. 김일제는 이제 흉노족 출신의 이제 한나라, 한무제를 엄청나게 이제 괴롭힌, 말하자면 이름난 장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무제가 이 김일제를 이제 굴복시켰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김일제의 충성맹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일제에게 한나라 무제가 김씨성을 하사하고 투후에 봉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신라에서는 김일제라는 이 인물이 엄청나게 명장으로서 대단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주 김씨도 우리는 김일제 후손이다. 하는 것을 자기 이제 경주 김씨 신라 왕족이 문무대왕릉 비했다 이렇게 우리 신라 김씨는 김일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이제 써 넣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명장인 김일제의 후손이니까 우리 같이 잘난 김씨의 통치를 너희들이 받는 건 당연해 하는 식의 이제 주장을 펼치고 그것을 사회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박찬대도 이런 것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의 왕족인 경주 김씨죠. 신라 김씨가 자기들을 우리 김일제 후손이야. 사실은 김일제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 주장하기 위해서 김일제 후손임을 자처한 것과 같이 박찬대는 22촌이면 사실 남인데 내가 독립유공자인 이상용이라는 사람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서 이제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저 박찬대 훌륭한 집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모계 쪽으로 22촌이나 떨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사람의 외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박찬대가 어떤 인물인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뉴스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혹시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주적? 내란 세력 아니에요?